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핑이천 대표 이영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주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부 타임에도 1부 타임은 뭐 테이블이 몇 개 더 있었는데 다 꽉 차서 아주 기분 좋게 설명해 했어요. 저희가 목표로 한 인원의 거의 50%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2부 타임 또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송파는 나름대로 인연이 좀 있어요. 제가 정말 초창기 30대 초반에 학원 운영했던 6년간 학원 운영했던 곳이고 여기 또 올림픽공원에서 몇 년간 또 탁구 이렇게 회원님들과 쳤던 곳이고 또 이투스나 이런 데서 강연을 또 몇 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연이 깊고 오히려 또 학원 창업 초창기 공간이 또 송파이기도 합니다. 자, 뭐 오늘 또 엔딩 2부 타임은 최대한 좀 빨리 하는 걸로 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풍이천이 어떤 곳인가 지금 처음 개원 설명회니까요. 짧게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풍이천은 초창기에 어떤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다음 카페에 또 전국에 있는 4만 명의 국어 교사 강사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잘 안 되네요. 그래요? 왜 이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은행을 제가 또 130만 개 정도 되는 컨텐츠가 있는 문제은행을 제가 운영합니다. 그 다음 출판사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라든가 각종 SNS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게 잘 안 맥힌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지금 이제 학원 사업부는요 좀 오히려 늦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 또 진행했는데 초창기에 정말 뭐 4명 데리고 시작했죠. 지금 이제 수천 명의 또 원생들 또 가맹관, 직영관 여러 군데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와서는 FC 간맹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한 130개 넘고요. 예약자까지 한 150개 정도 가맹관 지금 런칭 10개월 정도 됐는데 9개월이군요. 이 정도 지금 사이즈 볼륨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학원이라기보다는 교육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전에 잘 되다가 자 이런 가맹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국도 입학 설명회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 버릴까? 치워버리자.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전국 설명회 제가 다니는 뭐 연간 저희가 100회 이상 설명회를 하는 곳입니다. 사업 설명회도 있고 입학 설명회도 있고 전국 가맹관들 가서 제가 직접 도와주면서 설명회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자, 구풍이천이 어떤 곳인지 지금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나름대로 또 신사업을 또 많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강사 아카데미 런칭이 되어 있거든요. 강사들을 양성하고 매칭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또 강연을 또 하는 온오프 강연을 하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운영하고 있고 전국 출판 사업 또 수능 AI 국어라고요. 이게 아주 혁명적인 어떤 프로그램이죠. 앞으로 이제 미래 교육 트렌드는 AI로 이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장현주 대표랑 개발하고 있으면서 내년 7월에 런칭 예정입니다. 이것도 만들었어요. 야코인도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지금 화이트백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ICO 쪽으로도 상장이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혁명이라든가 그 외에 또 공무원 콘텐츠, 동영상 플립러닝, 평생교육원, 뭐 국제학교라든가 방과후, 미고가 또 저희 쪽에 직접 컨택해서 프로포즈 했어요. 그래서 서울미고 운영권을 좀 갖고 있고 전국도 미고라든가 학교 방과후 사업 추진 중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자, 이제 구풍이천 프로그램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쭉 내용들을 이제 핵심 내용이십니다. 이제 먼저 연간 시스템 교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전 교재가 다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나가실 아침 오전에 설명회 할 때 저기 견본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갔으면 안 됩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교재, 전학년 교재를 출판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중등부 교재 또 이쁘게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논술 교재라든가 초등부는 디베이트라고 그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시대 코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스피치, 디베이트, 독서 논술 이 키워드가 이제 초등부 중1까지 이제 하나의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부 교재는 뭐 역시 실전 선행 위주로 또 진행되어 있는 교재들입니다. 이렇게요. 자, 어휘도 아주 중요하죠. 어휘도도 또 저희가 또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매주 또 어휘 테스트를 보고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온라인 문제은행. 그러니까 제가 또 나름대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던 어떤 사업이 문제은행이다. 저희 가장 큰 자부심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130만 개의 문제은행 컨텐츠를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학생이 학원을 안 다니고 내신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 자습서 평가 문제지만 갖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등급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예비 고1이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떤 정보가 없이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 자습서 평가 문제집으로만 하게 될 경우가 있겠죠. 학원 안 다니다면. 그럼 4등급 때 물론 교과서만 갖고도 서울대 갔어요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엄친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저희가 이제 공급 들어가는 게 뭐냐면 텍스트 지문 분석, OX 문제, 그 다음에 당연히 예상 문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 기출모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 교사용 CD라고 선생님들에게만 공급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공급하는 그 문제도 공급 들어가 버리고, 지금 내신 키워드, 고등학교 내신 키워드가 급부상된 게 있어요. 서술형이죠. 서술형이 아주 어려운데 서술형도 공급 들어간다거나, 파이널 모의고사 뭐 5회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또 이제 수행평가도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수행평가를 대신 해주지 않지만 언제 한다라는 걸 어머님 다 알리고 아이들한테 알려서 뭐 수행평가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집중 관리 들어가고 콘텐츠를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좋은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 좋지만 지금 시대 코드가 바뀌었다. 지금 이제 티칭만 해서는 안 되고 코칭, 트레이닝의 어떤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은행 속에 모든 학년 이러한 교재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OX 문제라든가 저희가 이제 지필집 100명과 같이 이걸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또 서술형 문제들 이렇게 학교별 기출이라든가요. 또 교사용 CD 문제. 그다음에 이게 고3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3 1학기는 수능 특강으로 전국에 있는 50만 수험생이 전부 내신 대비를 해요. 근데 고3 때 반영 비율이 무려 40%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영이 있기 때문에 고3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수특으로 다 시험 범위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근데 수능 특강이 4월 달에 연기 문제집은 절대 안 나오겠죠. 내신 대비 하려고 하면. 2월 달에 출간돼서 3월부터 쓰거든요. 한 달 만에 내신 변형 문제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와요. 4월 달이잖아요. 그죠? EBS 변형 문제집을 공급하는 EOS를 또 공급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 가장 큰 장점은요. 컨텐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인터넷 강의죠. 그래서 모든 본교재 및 내신마저도 출판사별로 전부 다 찍어서 인터넷 강의를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결석을 했어요. 그죠? 근데 국어는 주 1회 수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한 번 놓치면 또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인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역시 인강을 통해 또 무한 반복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죠. 송파에 정말 대단한 국어학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 교재 내신마저 인강이 공급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또 좋은 카메라인데요. 선생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자동으로 찍어주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래서 우리 직영관에는 이 카메라들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막강한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진이죠, 엔진. 이게 어느 정도 진화되어 있는 거냐면요. 스마트 러닝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학생들의 취약점을 찾아서 자동으로 문제가 생성되면서 집중 공략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어머님들이 뭐 몇 학년 자제분인지 모르겠는데 주요 학군, 대치, 중계, 목동, 평촌, 일산, 분당 등등의 이곳에서는 국어를 과연 몇 학년부터 고등학교 선행을 할까요? 2학년부터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이죠. 저희도 2학년부터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2년 동안 모의고사 선행을 하는데 대충 계산해도 100개 이상 풀게 됩니다. 저희가 주일에 하나씩 풀거든요, 모의고사를.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아침 8시 반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또 봐요. 그러니까 한 달에 6번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0 몇십 개의 모의고사를 풀어요. 중2, 중3 때. 그러면요, 어머니도 공포를 느끼셔야 돼요. 지금 아직 선행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3학년이 되는데 선행을 안 하는 그 어머님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비 고1이에요. 현재 중3이에요. 3월달에 모의고사를 첫 모의고사를 딱 보는데 전교 막 몇 등 하는 친구야. 근데 그거 선행을 전혀 안 했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2등급까지는 다 낙찰되고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2등급이 대충 몇 퍼센트죠, 어머님들? 11%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학 재수생 뺀다 치면 50만 명이라 치면 한 5만 5천 명 정도가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시작점이 다르다는 얘기. 마라톤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여기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이만큼 달려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개 모의고사에 갭이 있는 거죠. 절대 못 따라잡아요. 그럼 이 친구는 가만히 있나? 아니요. 또 영어든 수학이든 달릴 수 있겠죠. 핸디캡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냐면 인솔권 숫자라고 보시면 되죠. 인솔권이 그냥 끝나 2등급이니까 금수저가 달리 금수저가 아니라 이게 금수저인 거죠. 정보에 의해서 교육 정보에 의해서 어머님들이 효율적인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학생들의 어떤 대학 진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앞으로 뭐 기말도 남아있지만 겨울방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시킬 필요가 있다. 약한 것만 찾아서 집중적으로 보완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영어도 해야지, 수학도 해야지, 과학도 해야지, 사회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이 개발비 10억짜리예요. 그죠? 이걸 통해서 그 학생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국어 영역에서 가장 핵심은 등급을 나누는 킬러는 독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낯설어 보이시면 비문학이 있죠. 비문학이 화법, 작문, 문법, 독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독서 영역을 갖다가 거기에 좀 가장 킬러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예를 들어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뭐 이런 게 있는데 과학 파트에서도 뭐 물화생지가 다 있어요. 그죠? 어떤 아이가 물리가 약해서 나올 때마다 다 틀린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물리를 어떻게든 공략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물리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킨다. 자동으로 생성된 문제들을 통해서 한 세트 한 꼭지 풀고 약하면 다시 풀고 이런 식의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단계 더 진화됩니다. 10월 말에 이게 개발이 나오는데요. 거의 AI 직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 성적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성적 분수표가 나오겠죠. 그럼 취약점이 뭐가 나와? 자동으로 다 나오는 게 이게. 자동으로 나와서 문제까지 자동 생성이 되는 거죠. 1세트. 이 학생이 필요한 거는 현재 어떤 거다 세트가 나오죠. 그래서 학생은 그걸 풀고 마킹만 해주면 했다 안 했다 나오고 다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또 취약점 찾아서 또 나오고 선생님들은 무슨 역할만 해주면 되죠? 거기에 제대로 이게 했다 안 했다 그죠? 과제를 처리한다 안 한다를 잘 체크해서
이렇게 관리만 해주시면, 케어를 해주면 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드한 방식,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전히 직각만 의존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박강일 막 우리나라 1타하는 국어 선생에게 들었어. 막 100명이 앉아 있는 거야. 주인공은 누구죠? 그냥 선생님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죠. 앉아 있는 학생이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그 학생의 이름도 몰라. 그 학생이 취약점이 뭔지도 몰라. 그냥 일방적인 매뉴얼을 갖고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각종 자기 주도학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플립러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기 송민호 교수 저기 뒤에 포스터 보시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또 아주 오리지널 버전이고 대치에서도 아주 지금도 서열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어디 있지? 저분한테 컨설팅을 받으려면요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명이. 그죠? 실제 금액이에요, 이건.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한 번 30분 정도 해주고,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에 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학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예비 고1 때부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학종을 관리해준다. 좋아요. 돈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시간이 있으면. 그죠? 그 시간과 돈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정보가 정량화되어 있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머님들도 직접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도 할 수 있고 어머님들도 누구나 쉽게 간단히 어느 정도 진단은 데이터 값이니까 통계값. 제가 이게 공급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시, 정시를 어머님들이 직접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 성적표를 집어넣습니다. 또는 생기부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요, 어머님들 정시 합격, 불합격이 딱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그죠? 그럼 매달 어머님들 페이퍼로 우리 아이의 정시, 지금 이제 정시 확대된다고 해도 여전히 30% 정도죠. 여전히 수시가 몇 퍼센트지 그러면? 70%예요. 현재 고1, 고2는 77% 가까이 돼요. 엄청난 반영이 수시인데 정시는 웬만큼 다른 사이트에도 전부 다 적중시킬 수 있지만 수시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시마저도 일정한 생기부 내용을 넣으면 합격, 불합격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쉽고 간편하게. 더군다나 무료로. 이제 모든 거는 이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컨셉은 저희가 11월에 개강하는 거는 내신을 테마로 개강을 한 거예요. 이번에 많이 받지도 않아요. 아마 우리 전단지 다 보셨죠? 3등급 이래만 받아요. 그죠? 학교별로 5명 이상 세팅된 곳 딱 해서 보여주려는 거. 가격도 지금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뭐 파격적이죠? 25만 원인데 20만 원? 이렇게 지금 뭐 교재비도 안 받아버려요. 3만 원인데. 그죠?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점수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등급으로. 그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만일에 떨어지면 환불을 해줘요. 이게 이번에 출사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사진도 저희 원장님 뭐 대치민 아주 몇십 년 경력 초베테랑 원장님 직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원에 총괄 원장이 있어요. 전성원 원장도 와서 직강하고 그리고 본원에 아주 가장 베테랑 선생님들 와서 이번에 승부 걸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점수를 올려버리겠다라는 게 이번 내신 전략인데 물론 5등급은 좀 받기 힘들어. 근데 4등급도 받을 수 있어. 단지 뭐를 써야 되냐면 각서를 써야 돼. 함 절대 빠지지 않겠다. 숙제 무조건 해오겠다. 왜? 우리 환불을 해줘도 안 돼.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받는 인원 자체가 제한적으로 받을 뿐더러 그분들에게 반드시 어머님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국풍이 출사표 던졌으니까 믿고 맡기시라. 어머님도 오늘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믿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 프로그램 뭐 다른 학원들 정말 유명한 학원들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겠죠.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죠? 이게 좀 오늘따라 좀 잘 안 된다. 내 손에 땀이 많아서 그런가? 거기 넘겨봐요. 거기서 한 페이지씩. 자,
아니 앞 페이지로 가봐요. 앞 페이지. 앞으로. 여기서 다시 갑시다. 이제 고! 내신 프로그램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평가, 테스트라는 것이죠. 매주 테스트를 봐요. 진도 나간 것만큼. 그리고 느리게 진도 절대 안 나갑니다. 2주에 웬만큼 다 끝내버립니다. 2주 반 정도의 진도를 모두 끝내요. 그래서 성적표를 어머님들 문자로 계속 발송해 드릴 거예요. 현재 소단원 평가 이 정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절대 우리 길동이는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안 해요. 저희는. 그죠? 현재 무엇이 약한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주차 끝나고 나서 모의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어머님들 아마 책자 하나 받으셨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책자 있죠? 자, 어머님들 놀라운 기적인데 잘 봐보세요. 타이틀 봐보세요. 어떻게 쓰여있죠? 2018년이죠. 작년 거 아니죠? 2018년 2학기 중간고사죠. 지금 고등학교 어머님들 지금 시험 아직 안 끝난 데 많거든요. 아직 시험 끝나지도 않았는데 뒤에 한번 펼쳐보시죠. 이게 나와버립니다. 저희가. 이게 바로 컨텐츠 힘이에요. 선생님들이 시험 끝나면 그날 당일 바로 분석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 중간고사를 봐가지고 그 학교에 맞는 최적화된 테스트를 봅니다. 그 학교 선생님 성향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점수 안 나오면 그때부터 작업 들어가요. 무슨 작업? 끝장 클리닉. 점수 나올 때까지. 주구장창 불러냅니다. 나올 때까지 계속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드림팀들이 이번에 그 송파 투입된 분들은 거의 막 지금 뭐 엄청난 전투로 게이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수를 무조건 올려드립니다. 어떤 방식이든 무조건 올려드리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내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아, 이거 참. 그래서 뭐 여기 또 뒤에 뭐 직전 대비든 지금 길게 늘어지면 그러니까 내신 대비 맡겨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기도도 하고,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전날 막 그 직보 끝내고 또 기도하고, 개벽 프로그램 있다고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새벽 5시 저기 개벽 너무 작아서 이따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새벽에 해요. 새벽 5시. 시험을 9시에 본다면 우리 뇌 구조가요. 잠에서 깨서 2시간 이상 돼야 각성이 되거든요. 전날 직보라고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막 뭐 7, 8시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학교 갔어. 점수 안 나와요. 차라리 자라고 그러세요. 12시에 자. 그 다음에 아침에 5시까지 나와. 새벽에. 그죠? 그래서 아침에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은 또 전날 집에 안 가죠. 그죠? 내가 안 시켰어요? 제가 안 시킨 거예요? 하시는 분은 막 10만원, 20만원 줘요. 제가. 시키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 페이퍼 딱 갖다 주고 이거로 한번 마지막 체크해 볼래? 라고 하고 그리고요. 샌드위치를 딱 준비해요. 샌드위치를 딱 준비해서 샌드위치 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 픽업해서 딱 데려다 주고 나서 학교 앞에서 파이팅! 길동아! 넌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게 정성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승부 걸어드릴게요. 네? 가봅시다. 넘겨가. 이렇게 내신. 그다음 이거 아까 보이셨잖아요. 그죠? 저희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전략가들의 집단이고 지필혁명가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쯤에 한번 상금 하나 또 드릴까? 그럼 그거는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품권은? 네. 상품권 얼마짜리인데? 10만원짜리인가? 난 대표한테 더 센 거 줘야지. 30만원짜리. 상품권은 아니고 현금이 들어가 있어. 현금 5만원 들어가 있고 내 명함이 들어가 있어. 저 가지고. 근데 명함이 돈이야. 돈. 이 가져오시면 돼. 그죠? 그래서 원래 오늘만 수강료 할인이잖아요. 이 명함을 가져오신 분은 12월달 등록 시에도 똑같이 5만원, 8만원 할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의 적성검사가 어딜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적성검사. 반드시 적성검사 보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적성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와이즈 멘토입니다.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외국 거예요. 베껴놓은 거고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가장 막강한 게 와이즈 멘토예요. 조진표 대표랑 나랑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거 티켓 다 들어요. 그죠? 저희가 적성을 통해, 이 적성은 좋은 게 뭐냐면 외국어는 이게 안 돼요. 이 적성 검사는 적성도 할 뿐더러 본인이 해야 될 어떤 과목마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송민호 교수 등에 이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교과 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돌리고 아까 말한 입시내비나 이런 거 온라인으로 돌린 다음에 개별 학습 컨설팅 들어갈 거예요. 엄청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죠? 기타 등등 내 명함 갖고 오면 다 된다. 이거 한 장 드릴게요. 그죠? 프리패스. 프리패스. 네. 지금 쭉 보셨는데 우리 국풍이천을 뭐 예를 들어 압축적으로 딱 이야기한다면 삼음절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전략이라는 제 단어를 썼잖아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곳을 갖춘 곳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세 글자예요. 영어입니다. 삼음절. 컨텐츠? 아니에요. 컨텐츠 아주 좋았죠. 또 SNS? 아니에요. 또 알파고? 아니에요. 막 내질러봐요. 모르잖아요. 뭐라고요? 이국적으로 생기셨다. 특이한 말씀 다시 한번. 시스템. 이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시스템. 원래 내가 4장의 카드를 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안 쏘려고 하는 2장 쏠지. 원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융합하다, 융복합 창조적 인간형을 만드는 게 바로 교육 트렌드입니다. 그죠? 거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냥 노가다에 뛰듯이 스트레스 주면서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죠? 고등학교, 중학교나 가서 공부해라고 하죠. 중2부터 슬슬 애가 무서워지기 시작해.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손도 못 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효율적으로 시켜야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점수를 올려주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시스템이다. 그죠? 바로 시스템에 맡기셔라. 특정 강사한테 맡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완전 바뀐 거예요. 시스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전략가들이니까 저희한테 맡기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학년별 프로그램 이제 시간 관계상 개별 상담은 다 본원에 저기 오세요. 저기에 있어요. 학원이 어디냐면 먼저 청담학은 옆에 건물에 대로변에 있어요. 대로변. 거기로 오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논술, 그 다음에 디베이트, 스피치라고 이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앞으로 미래는 이제 더 이상 암기형, 수련형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미래가 됐을 때는 자기 걸 표현해야 돼요. 그죠? 1000명의 삼성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의 주교보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융복합 창조적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2030년대 미래학자들이 발표하는데, 그죠? 인간의 모든 직업들이 상당히 사라지고 인간의 99%가 프리카리아트, 노예로 바뀐다는 거죠. 저희들은 AI에게 연금을 받아가서 살아가는 노예로 바뀐다는 거. 이게 미래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죠.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1%는 뭘까요? 바로 창조자들이죠. 근데 생뚱맞은 창조는 할 수 없어요. 융복합입니다. 그거 어쨌든 간에 초등부는 지금부터 자제분들 계시면 독서 엄청 중요한 건 아시죠? 융복합의 가장 기본이 독서인데 예전처럼 그냥 읽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러내야 돼요.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 그죠? 디베이트, 토론하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등부 프로그램의 핵심. 이제 초6부터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엄청 많이 안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요. 근데 어휘량이 정말 약해요. 초등학교 교과서랑 중학교 교과서의 차이점은 일본식 한자어가 대거 들어와 버리면서 아이들이 어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학습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고사 같은 거 중1 아이들 보면요. 정말 난 수학을 나는 선행을 고2까지 했어 이런 친구들도 40몇 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행을 반드시 독서 논술 그대로 진행하면서 선행 꼭 해야 됩니다. 국어를 접하면서 매주 어휘도 또 접하고 여러 문학이나 비문학 등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봐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죠. 그런데 바로 모의고사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3년 전에 시도해 봤는데 그때 어머님들이 정규권 어머님들이 영어 수학도 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선행하니까 대표님 꼭 원장님 그 국어 한번 선행시켜 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핏덩어리들 안 해. 얘들 소화 못 해요. 근데요. 실제 수업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스펀지 쭉쭉 빨리는 거야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2고3용 모의고사를 읽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답을 맞춰요. 뭐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머리 구조로 이걸 답을 맞춰낼까? 그게 지금 마치 수학처럼 하나의 기호죠. 언어 텍스트를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창의적인 방법으로 속으로 지금 답을 맞추고 있더라는 얘기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선행이라는 키워드를 전단지에 쓰면 저희 벌금 내야 돼요. 교육청에. 그죠? 교육청에 하지 말라고 하시면 대박 나세요. 선행하세요. 그죠? 가능한 친구들은 무조건 선행해야 됩니다. 아이의 인생을 위해, 아이는 아직 잘 몰라요.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뭐 굉장히 고3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푸는 거예요. 풀면서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놀라운 걸 제가 경험해서 지금 우리 직영가는요 중2부터 다 모의고사 수업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 다 아이들이 다 따라오고 됩니다. 물론 단계별로 진행하죠. 처음부터 한 개를 다 풀 수 없으면 반개든 뭐든 소화시켜주죠. 작은 앱타이저부터 시작해서 작은 저희가 계속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3은 뭐 그냥 아예 지금 현재 중2죠. 중2 학생들이 1월부터는요 그냥 모의고사 고등부 선행 바로 들어가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 고등. 현재 고1, 고2랑 똑같이 수업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무섭지 않아요? 지금 현재 중2 어머님들 두려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학원들이 고등 선행을 미리 중2부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저희는 주 1회 4시간 수업을 해요. 그리고 3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요. 어떤 한 명의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홍길동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우리 저 선생님한테 맡겨. 아니요. 지금 그 시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1회 4시간 수업에 3명의 선생님이 문학, 비문학,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문화된 그 책을 만든 저자들이 그죠? 그 수업만 쭉 한다는 거죠. 몇 년의 장년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전문화된 수업을 하고 끊임없이 스터디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2 컨셉, 그 다음에 고3 컨셉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신화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저희가 저 포스터 쭉 보셨죠? 지금 현재 저게 몇 년 전 거 아니에요. 지금 거예요. 저희 직영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Nine Now 전부 다 저 포스터가 그죠? 여기 이거 보이시죠? 개명 몇 시죠? 새벽 5시. 왜 새벽 5시냐면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 시간대에는. 10시 이후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잔머리 굴렸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습 어떤 그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 쪽의 개벽은 너무 매력적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냥 우리 불법을 피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 테마 특강을 저희가 또 여기 나오시죠. 송민호 교수님 기타 비교과 팀들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정말 중요해요. 여러 컨설팅이 있어요. 그죠? 어떤 멘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멘토. 그죠? 그래서 입시에 대한 컨설팅도 있겠지만 학습 매니저 역할도 해주고 멘토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적성도 찾아주고 꿈도 찾고 그죠? 저희가 또 제휴 맺으려고 하는 업체는 현재 300명 정도 학중 합격자들이 있죠. 현재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대학에 무슨 전형에서 어떤 거기에서 학중에 합격한 대학생을 직접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학생이랑 1대1로 매칭해서. 그러면 그 학생의 꿈이 가는 방향이 난 저기로 합격하겠다라는 학생이 있다면 매칭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선배가 계속 끌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합격했거든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면 도움이 돼요. 이거 지금 이제 구리 중계 목동에서 이제 지금 송파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윈터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아주 너무 편해요. 아침 9시에 보내서 밤 10시까지 일주일 동안. 그죠? 어머니도 할 역할은 뭐죠?
아침에 안쓰러운 표정, 어머 어떡하니, 오늘도 파이팅 하고 이제 밥을 탁 차려주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밤에 막 파김치 돼서 오겠죠? 10시 넘어서 막 11시쯤 돼가지고 할 때 우유라도 한 잔 탁 주면서 고생했어, 응? 잠만 재우시면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나머지 제가 24년을 뭐 아이들 지도했거든요. 저종반에도 오래 있었고 윈터도 여기 투스에서 뭐 몇백 명 윈터 내가 운영했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주차별로 알아요. 심리나 이 상태를, 이때 또 힘들어하는 고비고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윈터 프로그램인데 10월 4일 날 윈터 설명회 했는데요. 그날 120명 마감 등록 받아냈어요. 아주 이거 가장 싸요. 우리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죠? 국영수 모든 과목, 그리고 하루에 주당 100시간 학습 시간. 네. 그죠? 정규 수업 시간만 40시간에 프리패스 특강을 또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내가 송파에 개강할 수도 있어요. 예비고1 아이들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특강, 그다음에 뭐 이런 특강 등 지금 현재 진행하는, 기획하고 있는 여러 이미지들입니다. 자, 저희가 영어나 수학도 꽤 커요. 우리 본사에서는요, 그죠? 국어가 중심이지만 자연스럽게 국어 또 브랜드로 여러 과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3용인 스파르타 300,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3 학생들 파이널 전략, 이거는 또 반대로 일부러 3등급 밑으로만 받아요. 3, 4, 5만 받아요. 딱 3, 4, 5 친구들 300이라는 인생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정말 멘토도 얘기하거든요. 거의 매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주면서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판 뒤집기야. 하면서 이제 고3들을 위한 스파르타 300 이렇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 연사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시간 너무 많이 빼면 또 저녁 식사 시간 늘어지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요. 국어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국어에 관심이 있다. 국어 내신 때문에 절박하다. 저희가 이번에 중2부터만 봤잖아요. 일부러 중2, 중3, 고1, 고2 4개 학년만 봤는데 학교별로도 10개 학교만 딱 받아요. 선착순이야. 5명 이상은 개강해서 더 이상 안 받아요. 왜?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최고 선생님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전단지 보셨잖아요. 그죠? 평명 어떤 전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 출사표 던졌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국풍이천이 송파간에, 그리고 원래 고향이에요. 여기가 원래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학생들 너무 다 잘 알아요. 그죠? 솔직히 막 지긋지긋해. 지금 악몽이 또 떠오르려고 그래. 그죠? 이 아이들에 대한 성향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저희가 자제분들 국어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주신 우리 국풍이천의 대표님이신 윤선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 저렇게 또 이벤트를 해주실 줄 몰랐네요. 자, 윤 대표님과 참 많은 설명을 해봤는데 저렇게 이벤트로 몸으로 무용으로 함께 댄스를 하시며 전달해 주시는 건 처음 뵀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준비하고 계신 분은요,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송파 지역에서, 이 방이동 지역에서 국풍이천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가실지에 대한 부분에 전해주실 분입니다. 고교 내신 분석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성광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장님 이거 해본 거 뽑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춤추시겠어요? 이따가? 춤추겠습니다.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파 원장 우성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고요. 예, 이 문장 안에 수능 그리고 내신의 핵심이 한 단어로 딱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머니? 자, 뭐가 보이시죠? 예. 자, 이 논리가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 A하고 B가 실질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제 사탐에서 어떤 개념으로 쓰이고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국어에서는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 세 문장의 값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연결 의미에 따라서 전제와 결론이냐, 인과냐, 아니면 자 문맥에 따라 순접이 될 수도 있고 첨가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저런 논리적 구조를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실질적인 수능의 핵심이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1학년 이제 2학기 때 그 제막매가 함께 아이들한테 보조 자료로 나간 안민가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애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에 대한 그 친구의 의견을 이제 지금 제시를 한번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이 친구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잘 판단해 줬으면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안민가는 임금은 아버지의, 신하는 어머니의, 그리고 백성은 어린 아이의 빗댔으니까, 자 이거는 가족의 빗댄 거기 때문에 군신과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문장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이 친구의 의견은 타당합니까? 타당한가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자, 이 친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민가는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장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 친구의 의견은 타당한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까 저한테 상품도 하나 주셨죠, 이거? 네. 자, 대답 3번 잘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타당한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제가 원래 시간을 압축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안민가에서는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을 가족에 빗댑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의 내용의 핵심은 애가 이렇게 말한 거죠. 선생님, 거기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과의 관계를 가족에 빗댄 것일 뿐 가족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요 문장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친구 의견 타당합니까? 왜 안 타당하죠? 그 친구가 요 문장에서 뭘 못 본 거죠? 예.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저한테 어머님 예. 자, 잘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계속 걔한테 눈에는 적이 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어머님들 혹시 자제분들 중에 왜 나는 맞는데 왜 문제는 나는 왜 틀린 거야? 나는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의 거의 70% 이상이 이렇게 읽고 있어요. 자, 그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러 하나만 하고 뒤를 빨리 할게요. 바로 전에도,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어머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큰애는 한영예고고 지금 둘째는 중2인데, 자, 한영예고애가 지금 3학년인데 모의고사 이번에 푸는 거 기출을 걔는 비문학을 못 풀었는데 중2애는 마음 편하게 푸는데 다 맞췄다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러느냐? 중2애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그대로 끄집어서 그냥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한영예고는 너무 들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자기가 바꿔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수능의 핵심 구이라는 걸 어머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한번 문제를 하나 냅니다. 자,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1학년 애가 선생님 저 시조 안 배웠어요.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게 자 수능이야. 자, 그게 뭔지 한번 너희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 자,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키워보면
자, 너 연결음이 얘 보이지? 예. 자, 어버이 시지 많은입니다. 자, 해석 없습니다. 자, 서술로 찾아봐. 야, 찾았니? 자, 이제 답 찾아. 자, 1번, 2번 중에 몇 번이 답일지. 자, 5초 드립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몇 번이죠? 예, 맞습니다. 몇 번이죠? 왜 1번이라고 판단하세요? 예? 끝문장과 뭐에 맞춰서? 예? 자, 어머님, 왜 1번이 답일까요? 단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단어로. 아, 이것 때문에 1번이겠다. 예, 하나의 나라는 연결어미는 앞과 뒤로 어떻게 연결하죠? 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어머님들 말은 안 해도 대조라는 건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없기는이라는 단어 아까 없어라고 똑같죠? 자, 거기에 는이라는 보조사가 대조나 강조나 한정을 드러내는 게 보조사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죠. 자, 그런데 아까쯤에 야 미출처 찾아봐. 쉽죠? 자,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대조적 표현이 쓰였어라고 설명하면 애들은 쉽게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대조라는 걸 알려주고 찾으라 그러면 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이게 실질적인 핵심이 되고요. 아까 나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머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왜 자세히 했느냐. 자, 내신 대비의 거의 70% 이상이 수능식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은 이미 70%가 해결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몇 퍼센트를 해결해야 되냐면 30%를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 지역 학교들을 제가 한번 이제 다는 분석하기는 힘들어서 중요 학교만 제가 했습니다. 아까쯤에 혹시 여기 잠실구 어머님들 계시나요? 2학년? 혹시 계시면 아까 잠실구를 언급 안 했다고 기분을 굉장히 나빠하셔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2시에 따로 그 잠실구 어머님들만 만나서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자, 필요하시면 그때 오십시오. 자, 일단은 학교별 내신용 분석을 보면은 수능 유형 중심의 학교가 있고, 자,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 솔직히 이제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건 옛날식 수능이었어요. 옛날에는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요즘의 수능식은 역설법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다 설명 나오고 문제 풀게 해요. 대국법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설명 나오고 풀게 하거나 말을 풀어서 설명해 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을 일단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신형이라는 건 암기가 필요하거나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으면 그 문제 못 맞추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신 중심의 학교는 일단 교과서에 충실합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필기 열심히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학교, 다른 반 친구와의 정보 교환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기 혹시 예비고일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들놈을 배제고를 보낼까? 자, 아니면은 보인고를 보낼까? 자,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 이놈이 머리는 좋아요. 근데 이놈이 게으릅니다. 자, 배제를 보내실 겁니까? 보인을 보내실 겁니까? 판단하세요. 예, 보인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인은 정말 문제를 수능식으로 잘 내세요. 예, 정말 잘 내세요. 화려한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답은 정확하게 아까처럼 1대1 대응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인 최상위권 애들은 국어를 잘 안 다니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머리 좋은 놈이 여기는 좀 더 유리한 체제가 되는 게 되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총평에 자, 이런 말을 제가 써놨어요. 문제를 가지고 노실 수 있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학년 1학기 시험지를 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내셨어요. 답 찾기 쉽게. 예. 근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야, 니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 잘했다.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장의 논리 구조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예, 그만큼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잠실여자고등학교는 수능식인데 저게 보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여자애들이기 때문에 워낙 꼼꼼해요. 꼼꼼한 애들의 성적을 분리해야 되니까
문제는 수능식으로 나와서 시간이 주어지면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게 핵심인데 여기 보면 이제 문법이 쭉 있는데요. 문법의 보기 조건이 한 개가 아니에요. 한 4개, 5개가 나옵니다. 예. 그 4개, 5개를 읽고 빨리 접근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상위권 애들은 실수합니다. 근데 그럼 그 실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본 70%가 돼 있어야 이제 그 다음부터의 속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뭐 빨리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유형의 학교인데요. 자, 배제 보내시려고 하는 예비고일 부모님 계시나요? 혹시 그리고 지금 배제를 다니고 있는 부모님 계시나요? 참 불친절합니다, 배제.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이미 기본 개념을 알고 와. 이게 전제입니다. 알고 와.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배제고등학교 문제가 뭘 의도하는지조차를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찍 선행해서 기본 개념 확실하게 배워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쪽을 내신 대비를 들어간다면 얘네들은 중간고사 이런 기말고사 테스트보다 개념 정리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게 되려 유리합니다. 이 친구들. 그래서 배제는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은 약간 짬뽕입니다. 수능식에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은 배제만큼은 어렵지는 않은데 다른 식으로 만점을 안 줘요. 어떤 식으로 만점을 안 주냐면 저 구탱이에 있는 어휘 문제 가끔 나오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하게 이거 중요하다고 언급하지 않아도 어차피 교과서에 나온 거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열심히 본 놈이 유리한 체계가 되거나 가끔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듣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게 왜 답이 되는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답이 성립되지?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수업 시간에 수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저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자, 내신 중심의 학교로 이제 2개, 보성고등학교하고 제가 보기에는 딱 이래요. 야, 딴짓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 그리고 열심히 필기해. 자, 외부 범위로 잘 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자, 일단은 딴짓하지 마. 자,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영은 상대적으로 시험이 좀 많이 쉬운 경향은 있는데 또 만점을 주려고 하진 않아요. 이미 송파 지역 어머님들은 그 여학생 좀 중상위권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으셔요. 예를 들어서 의찬을 보내려면 정신여고 쪽으로 가야 되는데 멀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잠실여고하고 한영고가 남는데 잠실여고 쪽에는 의치안 쪽을 지향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한영고는 조금 보내기는 하는데 남녀공학기도 하고 저쪽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또 수시는 또 잘 써주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의치안을 보내는 쪽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시고 자, 일반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주로 많이 보내시죠. 한영고 쪽으로. 왜냐면 수시를 열심히 써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송파 지역의 여학생들이 이제 많이 좀 선호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비슷하다고 보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풍이천의 내신 솔루션인데 이미 이거는 아까 윤 대표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하나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여기는 끝내겠습니다. 자, 저희 어차피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처음 어머님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현실적인 처지입니다. 자, 그거를 어머님들이 저희를 얼만큼 잘 이용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어머님들의 복이 될 건지 독이 될 건지는 어머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열심히 하겠다.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이미 뭐 아까 어떻게 문제 만들어지고 어떤 선생님들 들어오는지는 다 끝났기 때문에 굳이 반복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프린트모럴로 일단 다 나갔는데요. 자, 일단은 중1, 아까쯤에 보니까 중1도 언제 개강합니까 해서 제가 겨울방학 때는 개강합니다. 그리고 이미 모셔올 분을 준비를 시켜놨는데 어머님이 원하시면 좀 많이 좀 데려와 주십시오. 내가 그분 빨리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셔올 수 있다는 확인을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실 건지 말 건지. 그래야 저희가 어머님들은 참 욕심이 많으셔요. 괜찮은 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으시면서 저희한테 준비할 시간을 잘 안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머니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요. 자, 중2는 두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내신 대비는 바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11월 달에. 중2는. 근데 그 중2가 예비 중3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예비 중3이 1월부터 정규반으로 개강되는 거고 예비 중3부터는 고1 수업 체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4시간 수업 체계에 아까쯤에 80분 수업이 될 거고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끝장 토론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예비 고1은 일단은 무조건 11월 10일 토요일 개강을 하고 11월 11일 2차 반 개강을 하고 11월 16일 3차 반 개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그 예비 고1은 입학고사 테스트를 일단 볼 거고 한 달 반의 수업을 통해서 일단 아이들을 최상위, 상위, 일반반으로 무조건 3반 편성을 할 겁니다. 그게 한 명이 됐든 없으면 아예 그 반을 개설하지 않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의 수준별에 맞게 일단은 편성을 해서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고1하고 고2는 내신으로 일단 먼저 보여에 들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부터는 정규반으로 바로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들은 제일 저희가 바꾸기 좋은 때가 겨울방학이라는 거. 그건 어머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어머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녀석 당장 바뀔 놈 아니야. 이 녀석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집중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그럼 저희한테 겨울방학 때 시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모의고사 점수 안 내는 건 주중에 불러가지고 끝장내기 이해할 때까지 끝장내게 해서 뭐 보내고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머니 잘 판단해 주시고요. 예비 고3은 일단 최상위반은 일단 구성은 하기로 끝났습니다. 오전에 공주 한일고 어머님이 1차적으로 5명 저희가 매주 그 일요일마다 올 텐데 구성하시겠습니까? 해서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은 1등급 일단은 결정된 아이들로만 구성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반은 무조건 일요일 날 10시부터 2시 그건 이미 약속된 시간이 될 거고요.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시간대가 일단 저희가 픽스된 시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님들 송파 강도권에서 의치한 서울대 연고대 합격자 1, 2, 3위 한번 1위가 어느 학교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보성입니다. 보성이 의치안을 몇 명 보냈을 것 같습니까? 18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를 9명을 보냈고 연고대를 51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재학생 숫자만은 아니고요. 재수생도 같이 이제 결합되는 숫자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송파 지역에서 남자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는 일단은 1차적으로 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내신이 우리를 따라와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등급 결정은 또 이미 선행된 아이들이 많이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자, 그리고 그렇다고 뭐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뭐 그러라고 학원이 있는 거고 그러라고 대안책을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등인 배제고인데 이게 1, 2를 나누는 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배제고는 의치안을 조금 덜 보내고요. 지금 3명을 덜 보내고 서울대를 4명을 더 보내요. 그 다음에 연고대를 1명 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기준점이 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인이고 네 번째가 정신여고 한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실질적인 이제 성적을 내는 학교들을 보면 잠실여고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는데
제가 굳이 이제 이거를 언급해서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 학교들에 대한 자괴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라는 점이죠. 하나, 자, 송파에 북풍이 들어왔다라는 건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 그러면 송파 지역의 어떤 진학이나 입시율을 저희가 한번 높이는 데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상위권은 상위권 전략대로, 그 다음에 실적을 못 내는 학교는 학교대로의 전략이 진짜 필요한데, 자, 지금 실적 내지 않는 학교들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성의가 없으셔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안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도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예구나. 자, 이제 저희 학원에 오면 요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학생 모든 거 질문해라. 자, 그러면 답을 주겠다가 아니라 답을 찾는 길을 주겠다. 아까처럼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봐. 그리고 확인해봐. 그 다음에 설명하는 체계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됐고 학부모님들 모든 문제 얘기하셔야 돼요. 특히 아까 언급되지 않은 학교의 어머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니셔야 되거든요. 근데 안 다니셔요. 되려. 그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길을 짠다라는 거를 학교에서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찾아다니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지금 상담하시는 저희 실장님한테도 어머님들이 오시면 일단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문제점들을 다 받아내줘라 일단. 다 받아내줘라.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추릴 거 아닙니까? 자, 추린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교육 분야에서 필요한 지점의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사람을 소개시키든 아니면 강연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모토라는 거 어머님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아마 저를 가장 많이 보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송파 원장 우성안입니다. 특별한 교통기체의 시스템으로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 우성광 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받으셨나요? 어머니 근데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눈빛을 좀 받으셨나요? 문제 맞췄어요. 아까 맞추셨길래 기억하고 있겠다고 하시니 정말 기억하시는 멋진 분이시네요. 저도 손을 들 걸 그랬네요. 아쉽네요. 자, 지금 잠깐 이제 마지막 연사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머님 제가 여기 설명회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중간에 혹시 국풍이천 프로그램으로 송파 광의관에 등록을 하시길 원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지금 방명록을 작성하셔서 살짝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주시면 저희 선생님들께서 가서 이렇게 받으실 거거든요. 그분이 받으실 우대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머님 기억하고 손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대 혜택 받으시겠다는 손이신가요?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받아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혜택들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에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국풍이천에 이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국풍이천의 브레인이라고 널리 알려 계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셨고요. 여러 학원에서 아주 차원 높은 강의, 그리고 아이들과 많은 호흡을 하시면서 많은 결과물들을 배출해내신 분입니다. 국풍이천의 교육기업 안에 아주 살아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멋진 분이십니다. 구재욱 교수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풍이천에서 교수부장을 맡고 있는 구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기 두 분 원장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반응을 보고 주셨는데 어떻게 네. 주실 건가요? 저도 네, 반응을 보고 추첨 드리도록 통이 하겠습니다. 있는데 추첨 네.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 그렇다면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일단 반응 보고 하나 드리려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제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실까요? 네, 네. 제가 지금 거기다가 지금 우 원장님이 포인터를 가지고 나가신 것 같아요. 네. 포인트 어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주셨네. 아, 네네. 상품권을 안 주시네요.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2번. 네, 부르신 분만 받으실 겁니다. 16번. 16번 네. 와. 오늘 순간인가요 이거? 오, 박수로.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아, 네, 제가 오전에도 제가 마지막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식사가 들어올 시간이고요.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그 국풍에서 교수부장을 맡고 있고요. 국풍은 지금 그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사업부랑 아까 말씀드렸던 SLS라던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매체라던가 이런 걸 개발하는 IAP라는 법인체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체, 새로운 법인체에서는 제가 전략기획부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공부는 서울대 사대에서 진행을 했고 그 메가스터디나 이 근처의 구주입에 등지에서 국어 수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여기 제가 아까 리스트를 보니까 중3 이하, 그 다음에 고1, 고2 이상 어머니들이 이제 세 종류로 나눠지시거든요. 학생들이. 그 어머니들 다 계신 것 같아서 교육과정에서 짚어야 될 거 하나만 빨리 짚고 넘어가고요. 아마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학생들마다 학년에 따른 학생들마다 어떤 좀 변화 포인트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요거 정리를 드리고 그걸 국풍은 어떻게 좀 교육하는가로 마무리를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이과 그 2015년도부터 제공되는 그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은 다른 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없고요. 문과랑 이과를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문과랑 이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공통과목입니다. 공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탐구실험, 통합사회, 통합과학 7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할 거 없고 외고, 자사고, 특목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영재고는 좀 제외인데 영재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다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화작 같은 경우는 고1 국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 새 교과서에서는 그 협상 영역이 되게 강조돼서 영역 변환이 좀 있었습니다. 영역에서 좀 전환 상태가 있어요. 이런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문이과가 통합돼서 통합 교과서를 배워요. 여기 보시면 현재 공통과목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이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고요. 2학년이 되면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현재 1학년 친구들 아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선택과목 선택해라. 학교에서 이런 거 좀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도 아직 교과서를 못 보셨어요. 그 2학년 때 배워야 될 교과서가 신교과서예요. 그 교과서 유형을 아직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연구 유형의 교과서만 일부만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내용을 좀 유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어머니들은 아 정말 너무하다 우리 애 보고 어떻게 어쩌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만 하실 텐데 그건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선택 과목은 학생이 자기 적성에 맞게 선택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특정 학과에 진학하려면 특정 과목을 선택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애들 중에 과목을 함부로 선택해버리면 3학년이 됐을 때 사실은 진학할 수 없는 학과들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고1 어머니들은 되게 느끼시겠지만 학교가 교과 과정이 바뀌었는데 별로 변한 게 없죠. 네,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제일 먼저 변하는 데는 어딜까요? 네, 학원일 것 같은데 대학이 제일 먼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1 친구는 학교에서 변화가 없는데 선발 과정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그 선발 과정에 대한 변화 사항을 좀 잘 체크를 안 하시면
아이가 이제 고3 돼서 대학 진학할 때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이라는 과목을 모든 학생이 다 한다. 문과, 이과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자사고, 특목고 할 거 다 한다. 그리고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2, 고3 친구들은 진로적성 유형으로 평가를 해요, 학생을.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1부터 진로 희망을 잘 정해서 그 진로 희망에 맞는 스펙들을 막 쌓아가야 돼요. 동아리도 뭐 거기에 맞는 거, 예를 들어 의대를 가고 싶으면 동아리 생물 동아리 들고 생물 실험 막 많이 한 거, 과학 시간에 생물 잘해야 되고, 봉사활동은 병원에 가서 보통 봉사활동하고 다 합니다. 네, 다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애들, 고1 이하의 친구들은 창의인재형이라는 형태로 학생을 뽑아요. 그래서 특정 진로 적성에만 몰입해 있는 친구는 저평가돼요. 그러니까 현재 고1 친구들부터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2, 고3 친구는 현재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음악을 잘해요. 그럼 마이너스가 돼요. 생기부에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1 이하 친구들은 그걸 적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이게 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알고 계셔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두 축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하나는 공통 교과라는 게 만들어졌고 새 교과서가 만들어지는구나. 교과서가 다 새로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컨텐츠가 제공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학교가 변하지 않았다면 위험하다.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요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게 현재 그 특목자 사고의 경쟁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편이죠. 특히나 요번에 왜 이거 특목자 사고랑 복수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드네, 없게 만드네, 뭐 번복했다가 막 했다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특히 더 낮아진 상태고요. 요거는 수능 개편안인데 보시면 고1 친구들 어머니 계신가요? 현재 고1, 네, 안타까운 일이죠. 고1, 네, 고1 친구들, 네, 고1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교과 과정은 바뀌었는데 수능 유형은 현행과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행,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제일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현행 교육 과정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중3 애들부터의 교육 과정. 그러니까 수능의 시험범위예요. 고1 애들이 애매해진 거예요.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수능은 지금처럼 봐야 되거든요. 국어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국어에서 2학년에 올라가면 문학 이외에 화법 작문이나 독서 문법 같은 걸 해요. 그런데 그 교과서가 사라지고 언어 매체라는 교과서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언어 매체를 배워요. 배운다는 건 내신에 나온다는 뜻이죠. 언어 매체가 내신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매체라는 과목이 처음 만들어진 거라서 현행 교육 과정에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수능이 안 나옵니다. 매체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 문법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은 그대로 나오고 매체 영역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에 나오지 않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원화돼 버리면 학습량이 늘어나는 꼴이에요. 그래서 내신에서 써먹었던 걸 수능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근데 수학도 사실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3 어머니들은 국어가 되게 크게 변동이 있어요. 공통 과목으로 독서나 문학이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독서가 되게 어려워요. 현재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화법 작문하고 언어 매체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화법 작문은 애들이 쉬워하는 과목이고요. 언어 매체는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언어 매체에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화법 작문을 하고 싶겠죠? 공부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애들이 이제 엄마 언어 매체 안 하고 화법 작문을 하면 학습량이 주니까 그걸 영어 시간에 투자할게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탐구의 경우는 좀 이따 제가 표준 점수 설명을 드릴 건데 표준 점수라는 점수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잘 보면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선택 과목별로 그 편차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탐구는 표준 점수를 다시 백분위 점수로 바꿔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바꾼 백분위화 표준 점수를 써요. 그러면 과목별 난이도가 사라져요. 탐구는. 그런데 국어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보는 게 더 유리해요. 국어의 경우는 탐구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언어 매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3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는 요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 학종으로 애들이 되게 대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는 본고사 세대인데 제가 대학교 갈 때는 외고 자사고 친구들은 이제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갔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가는데 요새는 다 내신으로 학종으로 대학을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폭 축소됐어요. 첫 번째는 출결 상황에 대한 점수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무단결석 이외의 것들이 좀 사라졌다. 두 번째는 수상 경력이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은 학교에서 본 시험은 수상 경력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개수 제한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국영수랑 학과목과 관련된 경시대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릴 수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인증제도 이런 거는 학교장이 인정하더라도 대입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희망 있잖아요. 진로희망은 아마 1학년 되면 써서 내잖아요. 생기부에 삭제를 하고 대학교에 제공돼요. 그러니까 진로희망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진로 적성을 쭉 파고 올라간 친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 그 고2, 고3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진로가 바뀌었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소설을 써야 되잖아요, 갑자기. 네, 제가 가르치던 애 중에 1학년 때 별로 안 중요한 줄 알고 그 아마존 여전사라고 쓴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고3이 돼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썼는데 아마존 여전사에서 선생님은 왜 꿈이 바뀌었냐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삭제된다.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상의 특기사항이 제거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서 뭘 했냐 이런 내용 적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제목밖에 못 적어요. 그 책의 내용을 봤는데 난 감명이 깊었고 뭘 배웠고 이런 내용 하나도 못 적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 특목자사고는 자율동아리 설립이 되게 쉽거든요. 학생 몇 명 모으고 선생님 한 명만 있으면 바로 자율동아리 만들어줬는데 학년당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자율동아리를 많이 만드는 게 별로 소용이 없고요.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돼요. 그러니까 외고가 왜 대일외고에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논문, 영어 논문이나 소논문 작성하기 이거 다 금지됩니다. 진로활동 유형도 제공되지 않아요. 기재 분량도 거의 반토막됐어요. 3,000자 내외로 써야 될 걸 1,700자. 그 다음에 행특,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생기부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대폭 줄어들 거예요. 대폭 줄어들면 자사고, 특목고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계고에게 좀 더 기회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표점인데요. 네, 제가 좀 많이 빠른가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네. 요 표점인데 수능 점수는 점수가 4가지가 나와요. 원점수,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4가지 점수가 나옵니다. 이 중에 원점수는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 수능 성적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점수는 안 써요. 그래서 중등부 어머니께서 이번에 국어가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럼 몇 등급이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등급은 수시에 최저등급으로만 사용되잖아요. 이것도 대학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최저등급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 등급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애가 2등급이라고 되게 만족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2등급 최하위는 11%예요. 11%면 인서울 턱걸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밖으로 우리는 3등급인데 대학을 인서울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등급 가지고도 애들을 대입시에 결정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인서울대학교는 표점으로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백분위 점수랑 표점을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백분위 점수는 우리의 밑에 몇 퍼센트의 학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상위 4%가 1등급이잖아요. 1등급을 받으려면 백분위 점수는 96점 이상 받아야 돼요. 89점 이상을 받으면 2등급이 됩니다. 근데 이 백분위 점수는 어려운 과목을 칭찬해 주질 않아요. 어려운 과목 잘 본 걸 칭찬 안 해줘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에 칭찬을 해주는 점수가 표점이에요. 표점은 이게 뭐 상대도수 분포를 만들고 분포표를 뭐 정규분포로 이동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데 그걸 모르셔도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균 점수가 낮은 시험, 어려운 시험이죠. 분포가 넓은 시험, 어려운 시험이죠. 이렇게 되면 점수를 더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정말 많이 하려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제 오른쪽만 볼게요. 요게 작년 거예요. 작년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게 국어거든요. 국어는 100점을 맞으면 134점을 줘요. 하나도 안 틀렸을 경우에 134점을 줍니다. 제가 여기 약간 오타인데 이거 수학 가형이에요. 수리 가형이 이제 이과생들이 보는
수학이죠. 되게 어려운 걸로 유명한. 이 수학 시험은 다 맞으면 130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표점이 국어가 더 높아요. 수리 가형보다. 그럼 수리 가형은 쉬운가요? 수리 가형 안 쉽죠. 왜 그렇게 이렇게 표점이 낮게 나오냐면 이제 고3이 돼서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재수생을 만나지 않거든요. 고1, 2 점수로 되게 만족하고 계시면 안 돼요. 국어 점수의 경우는 고3이 돼서 재수생은 7%가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7%. 그럼 고3 애들, 현역 애들이 한 3%만 1등급이 되고요. 고1 때 1등급을 받던 아이의 11%만 고3이 돼서 1등급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1등급을 유지하기 되게 어려운 데다가 수학은 재수하는 학생의 수리 가형을 보는 친구의 31%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가형을 보는 애들 중에 굉장히 대다수가 1등급이 갑자기 내 위로 올라와요. 나 한 2등급 좀 받고 있을 때. 그럼 갑자기 점수 훅 떨어지잖아요. 그럼 3등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과 학생이 3등급을 받으면 인솔이 안 돼요, 수학이. 그럼 이 친구가 되게 무서우니까 도망가요, 나형으로. 나형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가만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우리 문과 친구들이 날벼락을 맞아요. 갑자기 나 2등급이었는데 갑자기 재수생도 내 위로 올라오고 이과에서 수학 잘하던 친구들도 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갑자기 등급이 쭉 떨어져 버려요. 3, 4등급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리 가형에는 누구만 남냐면 의대 지원자, 과고 출신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아무리 어렵게 내도 평균 점수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표점이 낮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나형으로 도망가는 비율이 거의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가형을 가지고 수학을 잘하니까 우리의 지금 중3인데 수학 영재반이고 수학을 되게 잘하니까 이걸 믿고 입시 전략을 구성하면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문항당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실수 유형으로 인해서 감점된 요소가 심해요. 표점으로 따지면. 그래서 국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됐고 그런 경향성이 16년도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16년도에 국어가 왜 이렇게 표점이 높아졌냐? 시험이 어려워졌거든요. 시험이 어려워진 요소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심이 되게 길어졌어요. 얼마나 길어졌냐면 제일 긴 건 사천자가 없는 것도 있어요. 사천자. 안 놀라시네요. 사천자 정도면 8절지 한 페이지가 시험지잖아요. 저희. 그거 4페이지쯤 돼요.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이걸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정확하게 읽어서 독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재가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 제시문이 어려워진 이유가 과학기술 제시문이 어려워져서인데 어려워져서인 요소가 굉장히 있는데 과학기술 제시문을 이제 교수님들이 낼 때 이과 애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과학기술 제시문이 문과 애들은 경제나 철학 제시문한테 유리하고 근데 그런 게 싫으신가 봐요. 16년도 이후부터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경쟁하는 문제를 내고 싶으세요. 그렇게 만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 아는 거, 굉장히 쉬운 걸 내거나 아무도 모르는 걸 내면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걸 냅니다.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양자역학과 관련된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왔어요. 양자역학은 우리 놀라고 그러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네, 양자역학은 완전 미시세계라서 깊이 다루질 않아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래서 완전히 제시문에서 주어진 독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혹시 선행을 많이 한 놈이 양자역학을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자역학 컴퓨터를 비고전 논리학이라는 인문학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냈어요. 근데 논리학도 알지 않을까 싶어서 고전 논리학이 형식 논리학이 아니고 비고전 논리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까 저희 우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형식적인 유형으로 논리 문제를 푸는 거 말고 그건 수학처럼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비고전 논리가 신유형 학문으로 또 있어요. 그걸로 문제를 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도 과학기술이 어려워졌어요. 거기다가 문제 유형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법 유형의 경우는 화법장 문법에서는 제시문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시문이 나오더니 세트 문제가 막 나오고요. 화법하고 장문이 원래 분리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결합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화법 장문이 같은 제시문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아이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시험 문제를 보고 와서 시험 못 보고 와서 꼭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잘 기억하고 계세요? 꼭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엄마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 시간만 잘 주면 난 다 맞을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애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네. 시간이 모자란 건 독해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기법과 독해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재시문을 시간 내에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막 많이 풀어요. 이전에 그랬어요. 16년도 이전에는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올랐거든요. 국어는 문제 풀이량과 점수 향상도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유형이 없어서 그래요.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량과 점수 향상이 비례해요. 다만 기울기가 이제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국어는 유형이 없어서 문제 풀이량만 가지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휘의 뜻을 대략적으로만 알아요.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여기 단어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정말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단어는 이제 모르는 단어라고 하죠.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남학생들 여기 다 아시잖아요. 남학생들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야야야 이런 걸 다 얘기하잖아요. PC방에 갈 때도 싸우고 화해할 때도 야야, 화장실 갈 때도 야야 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학생들 대비 남학생들의 어휘 활용도가 28%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휘 활용도가 떨어지고 어휘력이 떨어져요. 그게 중학교 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모르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어휘력이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애가 나한테 말로 한마디도 지지 않는 애다. 내 말은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새로 배워야 되는 어휘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영어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새로 배워야 되는 단어가 6,000개예요. 그 6,000개 때문에 애들 막 중학교 때 막 일주일에 100개씩 단어 외우고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국어 13만 개예요. 그러니까 국어 어휘력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독해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암기용 배경식 같은 거 막 가르쳐요. 그래서 야 양재역학이 나왔대. 또 저희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양재역학 뭔지 배워와. 이게 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과학 선생님 잘 모르세요? 양재역학. 한 5년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한우리 같은 거 불러다 책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렇지. 네, 책을 읽는 거 무조건 남아 이런 얘기하면 책을 읽히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책을 학생한테 학습저항이 발생하는 책을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물론 감수성 때문에 읽히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독해력 때문에 읽히시려면 어휘 수준이나 내용 수준이 학습저항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히 어려워야 돼요. 그럼 어머니들이 학원에 교재 점검하시듯이 책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도 그다지 책을 좋아하지는 않으셔서 애들이 보는 책 안 읽어오시잖아요. 안 읽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한테 적절한 책인지를 판단을 못 내리세요. 모든 걸 하늘이에게 맡기고 계시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만이 또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기본 독해력이라는 걸 길러야 되는데 기본 독해력을 길러라! 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북풍 지금 송파원에 학생을 보내시게 되면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문제를 만드시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과 만들어진 문제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는 이렇게 문제를 남들은 다 맞추는 문제를 우리 애 혼자 되게 특이하게 어렵게 막 생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애를 앉혀놓고 그래 네가 되게 창의력이 높아서 이게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안 되는구나 안타깝다 그래 괜찮아 너 똑똑하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엉뚱한 애인 거예요. 창의력은 논리력이라는 게 전제돼 있어야 돼요. 그 논리력이 전제 안 돼 있으면 그냥 엉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그러면 이 문제의 지필의도가 뭔지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가면 지필의도 알아야 된다, 문제 출제의도 알아야 된다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줄 거냐? 출제의도 어떻게 알려줄 거냐? 안 알려줘요. 그리고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이것도 모르니?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남들 다 아는데. 근데 누구만 그걸 설명할 수 있냐? 그 문제 만드신 분. 이 문제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걸 평가하려고 선지에 이런 단어를 넣은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그 전문가, 강의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턴십이 있어요. 인턴십. 학원에 선생님이 저희 쪽에 오시면 3개월, 최대 3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 역량이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드려요. 집필하는 법, 강의하는 법, 저희 교재 구성, 교재 활용 기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저희는 수업해요. 내신 수업을. 그러니까 왜
인원이 좀 적은 경우에 교과서 갖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학교별로 출제 기법도 다르고요. 시험 범위도 달라요. 그럼 왜 여기 앉혀놓고 문제 풀리고 여기 와서 딴 수업 막 하다가 여기 문제 풀리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메뚜기처럼.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이 들어오면서부터 전문 강의를 늘려나가실수록 다른 학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지세요. 세 번째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재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4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4번의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4번의 교재. 그래서 아이들한테 4번의 교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반은 성적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문법 문제 풀어가지고 문제 풀이량 늘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원, 저희 구풍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문법 문제를 8가지 유형으로 매 유형별 3,000문제 이상씩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선택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희 문제은행 시스템에는 1학년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전체 영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2학년 교과서에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에 전체 영역의 문제가 탑재될 예정이고 1학년 건 이미 탑재돼 있어요. 총 문항수가 130만 문항이 넘습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강의 운영 능력인데 대형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은 되게 스타 강사고 소형 강의를 하시는 분은 안 스타 강사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대형 강의 하시는 분한테 소형 강의 맡겨놓으면 강의를 못 하세요. 소규모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는 따로 있거든요. 그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아이의 성적에 맞춰서 개별 교재를 어떻게 제작할 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클리닉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화한다. 그래서 송파방위관 직영관에 지금 보내는 학생들은 이런 전문성이 담보된 형태의 강사에게 교육을 받을 거고 그런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받을 겁니다. 실제 강의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식사 시간이 곧 돼서 이건 좀 짧게 넘어갈 거예요. 이건 시 분석 방식인데 시 분석도 이런 구조 유형을 나눠서 분석 방식을 아이한테 제공해요. 너 왜 시 보면 눈물이 흐르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시의 제목은 뭐고 타자는 누구인데 대상이 뭐여서 상황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거를 시, 소설, 독서 영역에 맞춰서 제공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답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 요거 고등학교 올라간 모의고사 보서 되게 자주 보시게 될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만 보시죠. 등급만. 이렇게 A4지만 하는 거에서 저희는 영역을 4개로 나누고 이 특히 정오 유형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 성적을 예측해요. 그리고 나중에 내년이 되면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학생 성적을 예측하게 될 거고 AI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학생이 수능에서 받을 점수 예측의 정확도가 99%까지 높아집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제공할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도 많이 빠른데 좀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송파원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원래 저희 대표님께서 송파에서 학원 운영하시다가 철수하신 뒤에 꽤 칼을 갈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돌아왔으니까 이 집단이, 이 기업이 이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신뢰하시고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내신 성적을 비롯한 국어 역량에 대해서 충분한 성장을 기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게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다 야야야야만 아이들은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신뢰성 있게 강의해 주신 우리 구지혁 부장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셨죠? 예, 오늘 저희 뒤에 식사가 들어오는데 저기 한 10분 정도 세팅이 걸립니다. 혹시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쓰셨어요? 방명록? 쓰신 분들 계십니까? 네,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까지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직접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께서 보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뭔가 조정을 시작하시면 예, 현재는 이걸로 왜냐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확률적으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만 갑니다 이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언니께서 수강을 원하시면 상담을 보시고 그걸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거 잠깐 저기 뒤에 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제 다들 그 생긴 게 좀 화려하게 생겨서 그런지 다 미용실 하는 줄 아셔가지고, 네, 저 다시 태어나면 꼭 미용실을 할 겁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테이블 정말 좋아요 오늘. 세상에 다 모든 케이스가 다 이쪽에 있더라고요. 아우 이런 에너지 정말 좋습니다. 어머니들 저기 국풍 이천을 제가 7년 전에 만났어요. 7년 전에. 7년 전에 만났고 잘 들으세요. 어머니 여기 롯데상품권이 또 있네요. 7년 전에 만났는데요. 윤선 대표님께서 송파에 계시다가 중계동 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하셨습니다. 이동하셔서 제 학원 아래층에 단 4명의 아이들 데리고 시작한 학원이 바로 지금 현재 국풍 이천이에요. 4명이었어, 4명.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7년 전에 이재 원장님 우리 콜라보를 해야 된대요. 콜라보. 뭔가요? 했더니 아이들을 서로 이제 시간표를 같이.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알아봤습니다. 이분 대단한 사업가다. 저를 알아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국풍 이천이 성장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4명,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저희 대표님은요 100명만 하고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안 다니던 교회도 다니셨고요. 가끔 엄마들이 불교 측에서 많이 오신 분 절도 가시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하시면서 성당도 가시고.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들과 호흡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아이가 3명이나 되세요. 예, 100명만 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셨대요. 그런데 이 귀한 컨텐츠를 나눠주시기로 이제 마음 먹으신 뒤에 100명만이 몇 명이 됐냐면 300명, 500명, 1000명 딱 되던데 저한테요.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절대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기업 시장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업 교육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학원은 좀 줄여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던 학원도 전부 다 국풍 이천이 쓰게 됐고요. 지금 중계관에는 총 6개 층 정도가 되는 학원으로 1,500명을 아이들을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전국에 저는 가맹학원 설명회를 또 대표님 계신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에는 기술적인 게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뭐가 있죠, 지금 여기? 사람을 정말 중요시하는 철학적인 회사가 4차 혁명 시대의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네, 빨리 드셔야 되는. 네, 지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학원이 지금은 가맹관이 전국에 약 150개 정도가 되는 우리 교육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머니들 말씀을 다 정리할게요. 저 여기가 10시까지밖에 안 된대요. 상담 빨리 하셔야 되고요. 네, 식사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이드죠. 들어보시니까 입시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어머니 다행이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지금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큰일 난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은 시각장애인 선수예요. 갈 길을 몰라요. 누구만 믿고 가나요? 가이드만 믿고 갑니다. 근데 가이드가 티칭을 해서 가르치기만 하고 뛰어 그랬으면 뛸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코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을 먼저 갑니다. 같이 갑니다. 네, 이거고요. SK텔레콤 많이 보셨죠? 가이드로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시각장애인 선수를 옆에서 소리치면서 그냥 끝까지 같이 가서 메달 따는 거. 국풍 이천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막 변해가는 입시시장에서 국어가 대세인 이 시장에서 사람을 중요로 하는 언어적 혁명의 이 시대에 혼자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맛있게 하시고요. 상품권 한 개 남았어요. 사실 이게 뻥치기가 돼가지고 다 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분만 드릴게요. 혹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영어 상담하시고 싶으세요? 아까 누가 영어 상담하셔 밥도 못 먹었어요. 자, 갈게요. 아까 못 받으신 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갖고 계신 걸 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포하는 힘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번호 외치실게요. 하나, 둘, 셋!
저는 뭐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행복한 20만 있으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어머님들. 상담은 바깥에 베를린 홀에서 있나요? 바로 옆에 있는 홀에서 있습니다. 지금 빨리 나가서 상담을 예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수보다 어머님 숫자가 더 많으셔가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언니 어디 갔어? 저는 본사 직원이라서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원장님하고 상담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간 되세요.